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이제 2월도 거의 끝이 났습니다. 사실 뭐 배당락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이제 우려했거나 혹은 기다렸던 이런 상황들이 좀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조정, 코스닥이 1차 목표치 달성하고 나서 휴식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조정을 너무나도 예쁘고 강력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증시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이 다가오면서 정말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낮에는 기온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영하의 날씨도 보기가 어려워지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제 봄바람이 다시 한번 솔솔 불어오면서 우리 그동안은 작년 하락에 대비해서 1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번 휴식 이후에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됩니다. 그 상승 추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우리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자,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관세 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11월부터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 트럼프가 1기 때는 그 다음에 4년간의 임기가 더 있기 때문에 총 8년을 준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고 좀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심도 있게 들어가다가는 본인 임기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 주변국들을 먼저 그래서 쉬운 걸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중국을 건드리고 주변국한테 야, 우리 도와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주변국들을 먼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 전쟁, 캐나다, 멕시코 먼저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민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이제 해결하면은 한 달 유예해줄게 하고 전화 통화했죠. 24시간 안에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되니까 다시 이제 3월 초 되면은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3월 4일쯤 되면은 우리 또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4월 2일까지를 또 밀어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정말로 주변국, 우방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말이죠. 항상 본인이 말을 하고 나서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왜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정당성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협상의 여지는 있다라고 항상 뒤에다가 붙입니다. 결국에 목적을 마지막에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인도 아닌데 목적을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참 재밌는 화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전쟁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거다. 얻어내기 위한 거 뭐예요? 대부분이 다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 그리고 미국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 간단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이겨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세를 부과한다는 나라가 줄 게 없는 나라가 아닌 이상은 해결점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대선 이전에 유지하고 있던 구간에서 당선 이후에 갭상승 나오고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합니다. 사상 최고치 돌파한 다음에 피로가름을 휴식을 취하는데 이 휴식 취하는 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까지 그때까지 딱 예쁘게 조정을 받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중 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한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세 얘기를 하니까 무엇이 우려감이 나와요? 이제 인플레 우려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쉴 타이밍이 다가왔다. 여기에다가 기술주들이 작년 말부터 너무 많이 오지 않았냐. 이제는 거의 목표치에 다다라서 한번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끝났다가 아니에요. 잠깐 쉬어야지 더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뛰면은
너무 힘드니까 심호흡도 하고 다리도 마사지 해줘야 또 뛸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 1km, 뭐 체력 좋으신 분들 한 10km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왔으니까 쉰다라는 거예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하면서 사실은 뭐 하프 마라톤 뛴 정도로 왔으니까 쉴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쉬는 구간을 만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쉬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에 관심을 우리가 또 많이 갖게 되죠. 우리나라는 또 성장주고 이제 수출주고 기술주가 또 많다 보니까 나스닥하고 연동되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이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팔란티어부터 시작된 이 조정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을 잘 봤더니 다우랑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 뭐예요? 요 2만 포인트 구간에서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돌파 시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딥시크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하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물론 뭐 오픈소스 진영으로 해가지고 경쟁이 과열되고 오픈 AI의 독점 체제였는데 이 부분이 깨져가지고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이런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오픈 AI 쪽만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이만큼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면 고부가 가치의 HBM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니면 AI 가속기가 이렇게 많아도 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소스도 오픈돼 있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뛰어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물론 기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까지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좀 변변치 못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딥시크가 언제 나왔어요? 딥시크가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 한 달도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됐다고 딥시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실적은 언제 반영된다? 다음 실적에 반영된다. 그래서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 요 두 분기 반년 동안의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과거의 실적은 이미 딥시크 이전에 나왔던 실적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은 다음 분기나 그 다음 분기도 이미 판매하기로 계약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엔비디아의 그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느냐 아니면 기록하지 못하느냐.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한정된 물량이고 계약이 돼 있는데 누군가가 원하니까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왜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삼성전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거 설계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계속 삼성전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공급사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되니까 싸게 받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가 있으면 조금 더 적은 마진을 가지고 우리한테 공급하시오라고 협상을 엔비디아가 오히려 갖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원래 올해 14만 장의 HBM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17만 장으로 늘렸죠. 하반기부터는 17만 장입니다. 이 3만 장 어디로 가느냐? 브로드컴으로 갑니다. 엔비디아에다가 50%의 마진을 붙였다라고 하면 브로드컴에는 조금 더 붙여서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더욱더 실적이 점프된다라는 거 우리가 편안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 결과만 보지 마시고 흐름을 보시면 돼요. 앞으로 잘 나오겠구나. 앞으로 안 나오겠구나. 그런데 잘 나오겠구나 했는데 자꾸 예상치를 낮춰서 잡는다거나 하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편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너무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T는 여러분들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독일 지수 왜 좋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종료될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 자꾸 트럼프가 먼저 나서가지고 유럽을 패싱하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자꾸 본인들이 직접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왜 그래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유럽이 이만큼 가져갈 거를 미국이 조금이라도 뺏어서 더 가져가겠죠.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또한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꾸 EU 패싱 같은 경우 얘기 나오니까 쉬는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독일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강한 이 원사이드한 상승을 그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잠깐 쉬는 거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미 독일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가정하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죠. 미국의 주 타겟이 뭐예요? 중국 아닙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 자꾸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는 이런 부분이 불편한 겁니다. 딥시크 같은 경우만 해도 얼마나 불편해요. 여기다가 또 마인 회장 복귀하면서 또 알리바바 나오죠. 화웨이 이번에 또 글로벌 시장에 복귀한다고 진출 선언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불편한 거예요. 화웨이가 지금 이 시기에 복귀한다라는 거는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우리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법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기업 길들이기가 싹 다 끝내놨으니까 다시 한번 붙어보자. 니네가 이번에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싸운다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제 금융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할 준비를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재정정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월 되면 뭐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봄 되면은 중국에선 양회가 펼쳐지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전인대 정협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화학주나 이런 쪽도 경기 민감 섹터 중에도 양호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알령 해제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가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수출하지 말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직접 헐레벌떡 와가지고 삼성, SK한테 계속 달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놓칠 수 없고요. 미국도 우리나라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는 트럼프가 여유가 있으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도 우리한테 원하는 게 꽤나 많고요. 중국도 우리한테 원하는 게 꽤나 많습니다. 여기서 또 줄타기를 잘해야겠죠. 우리가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적당히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을 잘 얻어내는 외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도 양호하다, 기대감이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이제 반대로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문제가 돼서 뭐 작년 여름에 어마어마한 하락, 우리나라도 뭐 아시아 전체를 다 끌고 내려갔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다 회복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4만 포인트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돌파는 아직 안 되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미국 돌파하고 다 같이 돌파하면은 선진지수와 함께 이제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대신 못 움직인다라고 하는 금리 정책 거꾸로 가서 그래요. 마이너스 금리를 워낙 오래 해왔고 남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빨리 올렸었는데 일본은 그때까지도 안 올리고 있다가 야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렸더니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하고 내리는 타이밍에 그럼 우리는 이제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됐다라고 했어요. 이 거꾸로 가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 이제 미국도 살아나고 일본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고 뭐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간에 한번 스텝이 꼬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조정을 야기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미국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2,700쪽으로 달려가다가 쉬고 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존에도 2,400에서 2,500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가 지력 테스트 받으면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관세 때문에 사실 우린 연휴 지나고 나니까 딥시크와 관세가 겹쳤죠. 그래서 관세 때문에 한번 딱 밀려 내려왔었는데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협상 카드다라고 해서 다시 올라왔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도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도 협상 카드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급하면은 미국 뭐 국무장관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다음 달에 달려오겠습니까? 이 군함 쪽이나 이런 MRO 사업을 우리랑 계속 이제 뭐 늘려가고 있는데, 파트너십을 원래 현대중공업이 하다가 이제 하나오션으로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군함은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이것도 법도 한번 고쳐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이제 MRO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국회를 거치고 하려면은, 의회를 거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것들 국회 가가지고 여기서 제동 걸려가지고 1년, 2년 묵히는 것들 많죠. 미국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시간은 걸린다. 절차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될까 하고 의심하셔서 그런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들도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둘 협상 카드로 같이 제안을 하면서 최대한 피해를 덜 보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피는 중간중간 잘 쉬면서 갔는데, 코스닥은 가격 조정을 안 받습니다. 어떻게 가요? 바닥에서 투매가 한번 나온 다음에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은 역헤드앤 숄더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올라온 다음에 횡보합니다. 코스피가 관세 때문에 2,500 급락하면서 이탈을 했었는데, 코스닥은 사실 이 구간에서 제가 오후 2시에 말로 없는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0.5%에서 1%만 올라가도 기존에 횡보하던 구간인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730포인트 저항 돌파 시도한 다음에 그냥 쉬었다 가는 거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회복되면서 돌파하는 모습. 투매가 나왔었기 때문에 다른 증시들은 조금 쉬더라도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개별 성향을 가질 수 있다.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악성 매물을 털었기 때문에. 그래서 780 같은 경우는 730과는 다르게 이 구간은 사실은 큰 저항까지는 아니다. 근데 780은 과거부터 어느 정도 매물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다. 그런데 투매 이후에는 이 구간도 조금,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최소 두세 번 이상, 아니면 더 길게도 저항받고 시간을 끌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시장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불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 불안해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조정 구간도 이제 3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순환매가 되고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알려드렸던 이 트렌드, 지금 시장에 맞는 트렌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 트렌드 어디서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갖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면은 저와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은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와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방 참여 방법 한번 알아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트렌드 강의 들으셔야겠죠? 바로 뜸들이지 않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배웠던 내용입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내 계좌를 텐베거로 만들 수 있다. 종목 하나 텐베거 되는 거 기분 좋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종목 텐베거도 좋죠. 당연히 계좌가 늘어나니까. 하지만 내 계좌가 텐베거가 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다.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산 증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A 종목, B 종목, C 종목, 뭐 D 종목, 4-5 종목 정도를 해서 텐베거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야 된다. 한 종목만 들고 있으면요,
내 종목이 잠깐 쉬고 있고 다른 종목 움직이면은 자꾸 눈이 돌아가요. 부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눈 돌아가면은 그 순간 좋은 타이밍에 내 종목을 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팔면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뭐 같이 올라가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움직이게끔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소외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한 종목이 10배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종목들을 포진시켜 놨다라고 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2~3배는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셨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최소한 2~3배 가고 이 종목이 한 번 쉬고 다시 한 번 또 이 조정 구간이 끝난 다음에 움직이면은 한 5~6배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더 움직이면 10배까지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1차 상승 혹은 2차 상승까지만 가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또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픽해서 포트폴리오를 채워 넣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 계좌가 2배, 3배 정도 올라가고 그 이후에 5배, 그 다음에 10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는 10배지만 5배까지 가면은요, 여러분들 2배만 올라가면 됩니다. 3배까지 가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3.3배 정도만 올라가면 10배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에 10배만 무작정 노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리스크가 커요. 한 2배까지 올라갔다가 한 절반 되돌림 나오면 여러분들 50% 수익으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트렌드 매매는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패션이나 아니면 전자기기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스마트 기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니면은 미래에 뭐 이제 XR 기기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뭐 얼리 어댑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셔도 되고 따라가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쪽은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달라요. 우리 주식시장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을 때 따라가면 늦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하루 종일 주식 공부하시고 뉴스를 보실 겁니다. 그날의 특징주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보면은 이미 그날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사볼까? 라고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이미 올라간 주식을 왜 쳐다봅니까? 올라가기 전에 봐야죠.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선점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앞으로 향후에 이 종목 그리고 이 섹터가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바닥에서 담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간 다음에 그날 보지 마시고 이 특징주들을 정리해 놓으셨다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보시면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전합니다. 대신 바닥에서 얻는 것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셔야겠죠.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보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나는 정말로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여기 바닥에서 선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신대가 시간에 저하고 함께 하시면 제가 소문을 많이 내드렸죠,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육방에 함께 하시면 된다. 지금도 여기 보니까 뭐 QR코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카메라 어플 딱 켜가지고 입장만 하시면은 매일매일 실시간에 장중에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제가 따로 올려드리는 교육 영상 같은 경우도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오는 이런 교육 자료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럼 그동안 우리가 트렌드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보거나 아니면은 조정받을 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또 이제 그동안 브리핑해드린 종목들 말고도 예를 들면 뭐 이스트 소프트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 너무나도 많죠. 자, 그런데 조금 덜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순환하면서 멋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HLB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 추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2017년부터 교육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데일리 시간에도 이데일리 TV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언급을 드렸고 신대가 시간에서도 교육해 드렸어요. 어떻게 이 종목이 돌파해서 넘어가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FDA 승인 절차를 받으려고 했는데 일부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국을 또 미국이 견제하다 보니까 한 템포 늦추는 게 있죠. 중국의 생산 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잡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이쪽에 임상 데이터를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 같지만 정말로 확인할 수 없으면은 일단은 보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일단은 보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재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재신청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못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임상에 대한 간암치료제 1차 시장에 대한 발표는 가장 뛰어난 전체 생존기간으로 검증을 이미 마쳤어요. 그동안 19개월 때까지 나온 게 이제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의 병용요법이었는데 그래서 19개월 때까지 나오면서 마의 20개월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의 20개월을 이미 돌파한 게 바로 HLB의 리보세라니까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죠. 22.1개월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 20개월을 돌파해서 가장 좋은데 또 좋은 게 있어요.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그동안 가장 긴 전체 생존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쓰여요. 투여는 많이 하고 테스트도 많이 하고 실제로도 쓰려고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보통 한 70% 이상이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듣지 않아요. 이 항암제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한 70% 이상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다행인 거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경구용 치료제라서 복용도 쉬운데 가격도 싸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미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항암제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 독한 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일부 이제 부작용은 당연히 있죠. 과거에 항암 치료하면은 방사선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빨리 분열하는 놈들을 다 공격하다 보니까 머리카락 빨리 자라니까 머리카락 빠지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1세대에는 머리를 이제 오픈하지 않고 다 모자 쓰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머리를 밀거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대요, 그분들. 왜 그런가 했더니 빨리 자라는 세포 공격한다고 했죠. 입안에 있는 세포들이 너무나도 빨리 분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증식을 빨리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가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비해요. 안정성도 있고 부작용도 적고 가격도 싸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에스모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난 에스모에서 가장 좋은 간암 치료제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HLB의 리보세라닉 병용요법이 등재되면서 쓱 한번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목표가 달성하는 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99,000원까지인데 1,400원 모자라고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다음 저항까지 제가 이렇게 교육방송 다 올려드리니까 내용은 와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이 핵심 내용만 보셔도 돼요. 다음 저항선 어디냐, 지지선 어디냐. 대응 전략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벌써 50% 가까운 상승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늦어도 4월 안에는 나올 텐데 FDA에서 승인이 됐다, 신약으로 허가가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앞자리가 10만 원대로 바뀌는 건 당연하고요. 그 10만 원대가 1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안하신 분들이 있겠죠.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과 나오기 전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 한번 나올 테니까 그 구간까지만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이렇게 조금 전처럼 올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트렌드예요. 그리고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더 끌고 가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미용기기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너무나도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일부 소수의 그 여성분들이 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가셨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다 관심을 갖고 외모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가꾸는 시대가 되었고요. 심지어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피부과를 다녀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도 가꾸는 시대다, 남자도 화장하는 시대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용기기 쪽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밀릴 때마다 모아가면 되고, 이 45,000원 정도 되는 구간 너무 좋고, 밀리면은 더 좋습니다. 더 많이 모으면 됩니다. 라고도 설명을 드렸죠. 편안합니다. 지금 55,000원도 돌파하고 다음 조각은 6만 원이고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5,000원 단위로 여러분들 보면서 가면 된다. 그리고 돌파 구간에서 거래 대금을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유하고 가는 편이다라고도 말씀드렸죠. 반대로 거래 대금이 없으면은 매도하는 편이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돌파 거래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이 구간 단위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방에 오시면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써 60% 가까운 59%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6만 원 저항입니다라고 조금 전에도 나와 있었죠. 6만 원에 저항을 받고 쓱 밀려 내려왔는데 오늘 또 바로 한번 돌파해주고 7만 원 구간을 노려보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6만 원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일 좋은 건요, 쉬긴 쉬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뛰면은 조금 쉬어줘야, 심호흡도 하고 다리도 마사지 해줘야 또 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예, 실제로도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다. 자, 어디서 쉬느냐도 근데 중요합니다. 자, 이 종목이 만약에 7만 원에 저항받고 밑에서 이렇게 쉬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쉬는 척하다 넘어가서 위에서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밑에서 쉬는 게 좋을까요, 위에서 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 시간에 바로 답을 내려드리면 위에서 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 다음 저항인 7만 원까지도 돌파해가지고 나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장사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던 매물들이 싹 한번 또 걷어내집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열심히 쉬고 또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 쉬면 그럼 안 좋은 거냐? 아니에요. 일단 돌파한 다음에는 쉬는 게 맞는데 더 강한 거, 그리고 여기는 그냥 강한 거, 그리고 강하지 못한 것들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 중, 약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 무엇이 됐던, 어떤 종목이 됐던, 어떤 시기가 됐건 돌파한 다음에 위에서 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돌파한 다음에 안 쉬고 그냥 계속 치고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리를 해야 된다. 슈팅 구간이 나오면서 아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계속 무리해서 뛰면 어떻게 돼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마라톤이 왜 나왔습니까? 옛날에 파벌을 하던 병사가 42.19km를 열심히 뛰어가지고 전쟁이 났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사망을 해서 인간의 한계다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상을 입거나 이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죠. 주가도 과도하게 슈팅이 나오면은 그 주식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중증 환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달리고 적당히 쉬는 게 반복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작년부터 올해는 2차 전지 캐즘이 조금씩 해소될 겁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한 번에 해소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어떻게 한 번에 갑작스럽게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립니까? 전 세계가 다 중국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전기차 사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유럽에서부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전기차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고 세미나에서 많은 것들이 공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고 벌써 10번도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대신 한 번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배터리데이 행사가 있죠.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저도 그 행사에 초청은 돼 있는데 제가 아마 방송 때문에 직접 참여는 아마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대가 너무 안 맞더라고요. 대신 많은 자료들 제가 또 격리해서 올려드릴 텐데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셔야 돼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수화학이
집중을 받고 있다가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쪽 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 SDI가 좀 앞서 나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페셜티 케미컬이 앞서 나간다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더 깊게 알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 있느냐?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다. 어디? 5만 원 구간 정도는 저항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5만 원 구간을 넘어가고 6만 원 구간에서도 일부 저항이 있으니까 요 구간에서만 잘 돌파가 나오면 그 뒤에는 한번 멋있게 움직이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이 구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3만 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거래대금을 실어주면서 움직이려고 노력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이밍부터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된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업황이 그동안 작년까지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수급이 들어온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섹터는. 그래서 1월까지 기다렸다가 1월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벌써 82.78%. 5만 원에서 6만 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약간의 뜸은 드렸지만 돌파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대금 실려야 된다. 어때요? 거래대금 어제 강하게 실어놓고 오늘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유지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살짝 밀리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바로 돌파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강력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쉬어도 되고요. 위에서 쉬면은 와 이거 진짜로 강하구나. 올해 정말로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다음 주에 배터리 데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까지 나오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치고 가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데이가 재료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조금 쉬었다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일정이 나와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적 현상이나 미래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분야들은 트레이딩하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정리해서 계속 올려드리니까 교육방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이제 서서히 완성해 나가야겠죠. 오늘도 제가 4종목을 준비했는데 먼저 이렇게 지금 트렌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2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주. 요즘 잘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움직이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싶은 게 여러분들 유리기판 관련주죠. 그래서 유리기판용 쪽으로 해서 이 전공력 쪽, 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 무언가 장비가 있어야지 이 생산을 하는 과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생산이 돼야지 그 다음에 검사 장비를 투입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하는 이제 전공용 장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선발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에서도 뭐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삼성전기하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장비주가 선발되고 소재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왜냐하면 생산하면 계속 소재는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쓴다. 뭐 JNTC나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간단합니다. 지금 4만 원 아래에 있는데 4만 원 이하 너무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이 구간부터 해서 사실 요 36,000원 사이 요 구간에 내려올 때마다 음봉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는 전략 취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36,000원 이탈해서 35,000원까지도 종가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리스크 관리 한번 한 다음에 이 32,000원 유지되는지 보시고 32,000원 제가 볼 때 무죄인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이탈해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만약에 35,000원 이탈 때 손절했다는 32,000원 유지되는지 보고 체크, 아니면 36,000원 회복될 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간단합니다. 이 종목은 4,000원 단위로 올라가면서 볼 수 있는데 기존에 48,000원 구간 위쪽으로 넘어가면서 돌파 시도는 한번 나왔었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만들고 있죠. 그럼 48,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한번 정리한다. 그리고
돌파하면은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종목입니다. 이미 답을 알려준 종목이에요. 자, HLB처럼 우리 바이오주도 하나 보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순환매가 돌면서 바이오주는 중간중간에 움직이긴 했는데 뭔가 주도주도 아니고 애매하게 많이 움직였죠. 이게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면 관세를 받는다, 뭐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럼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종목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를 많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이 플랫폼 기술을 계속 수출하고 있는 라이선스 하우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콘주머 플랫폼 같은 경우가 이제 ADC 플랫폼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는 핵심 바이오에 대한 키워드가 ADC다. 다들 많이 듣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얀센에도 라이선스 하우스라고, 그리고 오노약품에도 라이선스 하우스라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계속 이렇게 받고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뭐 나눠서 받죠,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개발만 투자하는 기업인데 벌써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삼성바이오와 우시 같은 경우에도 협력을 하면서 노하우를 강화하고 있다. 생산 쪽 분야에서 넘어갈 때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시는 중국 쪽으로 보시면 되고, 뭐 중국 외에 나머지 이제 삼성하고 해가지고 수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간단합니다. 11만 5천 원 이하, 지금 있는 구간 정도에서 밀릴 때마다 음봉으로 모아가시면은 아주 편안한 구간이고요. 1차 목표치는 14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15만 원을 1차 목표치로 하되 아마 14만 원을 돌파해서 15만 원까지 가면은 요 위쪽에서 한번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쉬는 구간에서도 계속 신고가를 펼치면서 신고가 랠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신고가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역사상 신고가는 위에 저항이 없다. 물린 사람이 없이 모두가 수익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항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아주 뭐 좋은 구간에 있는 타이밍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뭐 10만 5천 원 이탈을 한번 정리했다가 여러분들이 10만 원 구간에서 지지받는지 보고 이 구간은 뭐 제가 볼 때는 기존에도 이중바닥 찍었던 구간이니까 편안하게 다시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먼저 알려드렸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순환하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계속 이렇게 트렌드에 맞게 트레이딩을 해오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렸는지 한번 검증해 볼 시간이죠. 그 검증과 함께 오늘의 포트폴리오 완성 구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교육 자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교육방 아직 참여 안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참여하셔가지고 올해 12달 중에 이제 2걸음 나온 거예요. 아직 10걸음 남았습니다. 10걸음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 내시고 이 시장은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는 아마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셔야 되니까 오셔가지고 큰 수익 올리시고 교육 자료,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들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트렌드 강의까지 여러분들 딱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좀 편안하게 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 강의 해드리도록 할게요. 짧게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바로 포트폴리오 완성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 5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환매 시장에서 매매하는 방법. 이제 순환매가 한 바퀴가 돌았으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주도주가 쉬면 이렇게 순환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순환매가 뭐예요? 주도주가 목표 달성을 하면은 그 섹터 안에서 대장주가 쉴 때 후발주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섹터들이 한번 쓱 돌았어요. 그러면은 이 섹터가 전체적으로 쉽니다. 그러면 뭐가 움직여요? 주도주가 쉴 때 다른 후발 섹터들 혹은 소외 섹터들이 한번 돕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순환매라고 하죠. 그래서 섹터별로 도는 순환매, 섹터 안에서, 섹터 내에서 도는 순환매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외주들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이만큼에서 많이 올라오면 조금 올라옵니다. 이게 키 높이 맞추기라고 하는데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정말 소외주는 이만큼 올랐다 다시 내려가니까 다시 한번 주도주로 교체하기 위해서 중간에 짧게 치고 빠지는 작은 수익 얻어내는 구간이다. 그리고 주도주가 조정받을 때 내 수익 지키기 위해서 잠깐 넘어갔다 오기라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어렵다 하면 그냥 현금 들고 계시면 되고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1월 6일 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SOS 랩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날이죠. 보자마자 여러분 이 바닥권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보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보혈부 이제 수장으로 올라간다. 그때는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정말로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내용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와서 교육방 와서 보시고 대응 전략만 보시면 돼요. 다 올려드리잖아요. 저항선, 지지선. 예? 여러분들이 다음 저항이나 이런 거 다 알려드리니까 숫자만 보고 가셔도 되고요. 자, SOS랩 그래서 164% 이렇게 움직였죠.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나 위치한 거예요. 2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약속 지켜드린 거 아니에요. 자,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월 13일 날 저는 조선이 그냥 빅사이클이고 슈퍼사이클이고 이미 수주장고가 많고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작년에 LNG선 우리가 조금 부진하고 중국이 더 잘했던 거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압도적이었는데 카타르 발주가 중국으로 많이 갔다. 우리가 기술력에서 이제 중국에 따라잡혔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분들 하나밖에 모르시는 분들이다. 하나만 더 알면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카타르의 최대 가스 수출국이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몇 년 전부터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고 계실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죽지 않는다. 아직까지 기술적 차가 너무 많이 나고 리스크가 있어도 카타르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에서 하나오션,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과 HSD 엔진을 인수해서 하나오션, 하나엔진으로 사명 바꾸면서 육해공 방산을 완성했고 조선까지도 완성을 했다. 그래서 하나엔진 너무나도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100% 넘는 수익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알고 계시죠? 61%. 여러분 LX 일렉트릭 여러분 전력기기가 너무 필요하네요. 근데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이고 후발주로 보는 게 LX 일렉트릭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XAI하고도 이제 계약을 하면서 벌써 100%. 그리고 SAMG 엔터 여러분 자신 없으면은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부분을 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SAMG 엔터 벌써 157%. 다 이런 겁니다. BHI 원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원한다 해서 벌써 80%.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할 가치도 없어요. 올해의 주도 섹터다. 200%가 넘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주반도체 후발주로 보시면 됩니다. 130%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DOU 같은 경우 한알령 해제 이미 작년 10월에 알려드린 겁니다. 텐센트 뮤직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면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13,500원 이하에서 그냥 지금 편안하게 매수하시고 1차 목표치 16,000원까지 올라간다.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 세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종목이고 실적주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M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전자담배로 좀 유명한데 이 센서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러우 전쟁이 종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성장 기대감 갖는다. 북미 고객사 이제 탈중국 해야겠죠.
이제 다시 한번 ITM 반도체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5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고 17,500원 요 구간 가면은 1차 목표치 2,500원씩 올리면서 보시고요. 12,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고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는 어렵지 않게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한 이런 순환매 시간까지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완성과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들 다 듣고 싶다, 그리고 정보들 다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교육반 참여하셔서 저와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터리데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미나들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선이었습니다.